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국어 국문학과를 전공했고 30년간 교재,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에서 교재와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교과서를 만든다라고 하면 저자가 있고 기획 편집자가 있는데 주로 기획 편집을 30년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재를 집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또 하는 일이 있는데 요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면 저도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국어를 전공하고 30년간 교재 교과서를 만들고 교재를 집필하고 한국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면 거의 국어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도 틀리는 말도 많고 모르는 단어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사전을 찾아보면서 일을 하는 사전과 함께하는 국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미션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자, 미래를 여는 문이 되자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들은 결국은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성적을 올려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성적이 안 돼서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 선택지를 좁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지를, 그 가능성을 넓혀주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재를 만들자, 꼭 필요한 교재로 같이 학생들과 함께 하자라는 생각으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많이 상담을 받는데 국어 영역을 처음 시험 봤는데 고등학생이 되어서 처음 봤는데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죄송하지만 고등학교 때 그렇게 갑자기 독해력이 갑자기 향상되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좀 천천히 조금씩 향상시켜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독해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초등의 전 과목 그 교과서랑 교재를 분석하다 보니까 초등부터 고등까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초등 교과서의 성취 기준들을 보면 이 수능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랑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의 국어, 사회, 과학 교과서에 있는 주제들을 다 뽑아서 그 수능 주제들과 연계를 해서 같이 묶을 수 있는 부분들을 묶어서 제공하게 되었어요.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휘력이 좀 필요하고 문장 구조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휘력과 문장 구조만 안다고 해서 독해력이 느는 것은 아니고 독서에 대한 동기, 흥미가 있어야 되고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저희는 이 교재에는 동기와 흥미를 주고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어려운 지문을 읽어낼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단계는 그 최종 3단계를 읽을 수 있는 가장 흥미를 줄 수 있는 것을 만화나 그림으로 제시를 했고 2단계에서는 관련 있는 교과서 지문을 제시했어요. 그 지문을 읽고 다음에 수능 지문을 읽으면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구나, 내가 풀 수 있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인데 알 수 있네 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공부하기가 싫은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라면 1단계, 2단계만 먼저 하고 마지막에 3단계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수능 공부 문제 풀 수 있어, 도전 정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대로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문장을 아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문장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초등학생들이 보드게임을 엄마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보드게임을 보면 바로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그 설명서를 제대로 읽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바로 보드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서를 천천히 읽어보는 가운데서도 거기서도 독해력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보드게임을 하고 펼쳤어요. 거기에 무작위로 카드를 섞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작위? 그냥 아무렇게나 섞으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작위라는 단어가 뭐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봐요. 무작위란 말이 있으니 자기라는 말도 있을까? 자기는 뭐지? 무작위, 자기, 저. 거기서 단어를 좀 더 확장을 하고 또 이 용법은 뭐지? 자기적, 무작위 이런 건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걸 좀 더 찾아보면 더 어휘력이 늘어나고 문장력도 늘어나요. 주변에서 보이는 문장들을 그냥 허투루 보지 않고 자세히 살펴보고 한 번 더 호기심을 갖고 사전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독해력을 넓힐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면 좋지? 라고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교과서 사실 학교 다닐 때 다 재미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과서 재미없는데 내가 또 교과서를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맞지 않죠. 하지만 교과서가 정말 재미없었는데 좀 더 재미있게 교과서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재나 교과서 만드는데 적합한 사람이에요. 학생들을 보면서 저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지? 저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관심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회사에서 어떤 TO가 없는데 신입사원을 한번 뽑은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교재를 다 분석을 해서 나라면 이렇게 교재를 만들 것 같아요 라고 기획안을 보냈어요. 이 사람은 와서 분명히 이 일을 하면 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뽑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나 교과서를 만드는데 적합한 사람은 교재나 교과서를 열심히 살펴보고 그걸 어떻게 가르치면 좋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독해력을 쑥쑥 키우고 싶습니다. 같이 독해력을 키워서 자신의 세상을 넓히는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